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52% 빠져서 2744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러고 있네요. 특히 외국인 선물 보면 상당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5천 계약 이상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선물을 보면 좀 방향성이 없어요.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 이러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뭐 그렇게 방향성이 있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 최고점이죠. 2779를 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만 또 빠졌고요. 0.15. 나스닥은 오르고. 올해 들어서 계속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가 지금 굉장히 갈렸어요. 지금 연초 대비 다우는 2.39% 올라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은 무려 17.87%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전 세계 증시에서 나스닥이 올해 거의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빠져가지고 올해 이제 14%가 채 안 올라왔는데 나스닥이 가장 강합니다.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렇게 다우랑 나스닥이 좀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지는 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금요일 미국 증시 보시면 여전히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고요. 1.7%. 그리고 브로드컴이 3% 이렇게 오르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거의 이제 양강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AI 반도체의 가장 최선호주 두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도비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예상대로 이렇게 14%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좀 괜찮았어요.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도 2.6%, 세일즈포스도 1.3%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2.4% 빠지면서 여전히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 보시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다우가 왜 약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나마 조금 특징적인 거는 하이닉스가 고점을 그래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에 22만 9,500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을 했고요. 거의 23만원 근처까지 갔었네요. 23만원에서 500원 모자랐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지키지는 못했고요.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가 채 못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움직임이 컸던 주식이 현대차 그룹이 또 움직임이 컸어요. 기아가 5.2%, 현대차가 거의 4% 가까이 올라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 고점이 28만 5천원까지 갔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결국에는 28만원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28만 5천원이라는 이 수치는 사실 예전에 이제 이때죠. 코로나 고점일 때 이때가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이때 28만 9천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4천원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고치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한다고 하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가 거의 최고점이었죠. 어제가 이제 딱 편입된 코스피 200에 편입된 그런 시점인데 19만원대 편입된 한미반도체 좀 더 가야 될 텐데요. 지금 패시브 투자자들은 전혀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19만원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패시브 투자자들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 좀 이런 때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밸류에이션이 워낙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시총이 17조, 18조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과연 20조, 30조씩 갈 건가 이렇게 보면
좀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좀 오른 종목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좋았네요. 4%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4만 원대에서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도 24만 1,500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24만 원, 25만 원 이렇게 뚫어주면 또 뭐 30만 원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시총이 12조고요. 네, 이제 추정 PR이 20배가 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놀라운 그런 실적을 보여줘야지, 네, 더 위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또 실적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종목만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2차전지 여전히 안 좋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3.8% 빠졌고요. 네, LG화학도 1.6%, 포스코피처엠도 3% 넘게 이렇게 빠지면서 2차전지는 뭐 어디가 바닥인지 예, 모르게끔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바닥을 잡는가 싶더니만 다시 하락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뭐 공모가인 30만 원도 네, 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30만 원도 지금 깰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참 2차전지 바닥이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안에는 나오겠죠, 바닥이. 네,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기가 힘들고요.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걸 보여줘야지 네,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보면 금융주들 네, 많이 빠졌고요. KB금융 3% 빠졌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도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수가 하락한 뭐 1등 공신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도 1.8%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면 올라가기가 워낙 힘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수급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 판 정도. 네, 지금 뭐 한 50만 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틀 사가지고 올려놨는데 하루 안 사니까 바로 이렇게 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참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는 건 아니니까요. 네, 최근에 특히 이틀 보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포기할 수준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다른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는 올라온 게 없다 보니까요. 삼성전자도 뭔가 성과가 나면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